김인현이라고 합니다. 전이사 얘기를 들으면서 참담한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한번 일단은 일부러 제가 이제 대응을 안 하고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다 아실 테고, 텔레그램에 올려주신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개 올려주신 것들을 좀 구조화해가지고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도대체 스위스 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나?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다행히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전이사가 문제 제기한 거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것이 녹음 내지는 다큐멘터리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전이사가 말씀 많이 하신 게 저도 이제 같은 걸 겪어왔으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이제 정보 전달이 잘못된 오해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보시고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온 글을 보고서 제 심정이 촛불 집회에서 박근혜하고 최진실을 규탄할 때 제가 이제 박근혜가 된 것 같은 그런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좀 보면은 그렇죠. 재단의 역할, 재단의 구성, 재단 이사의 자격, 재단의 주체나 법적 지위가 뭐냐, 재단 활동의 투명성, 적절성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얘기죠. 전 재단 이사장이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됐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재단에 관련된 기타 오해들, 그리고 블록체인 OS의 투명성과 적절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연구소 상황을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고요. 한국 스마트 인증의 활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재단 자금 탈취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리고 거래소 성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다 넘겼는데 왜 진행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IPR, 직접 재산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양도를 넘기라고 한 건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로 왜 그런 거냐, 또 보수권의 앞으로 발전 방향, 현 상황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듣고 싶고 앞으로 계획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수권 OS 측에서 제안하신 커뮤니티에서 재단 이사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젯밤에 올리신 글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의 아마 마음의 상태가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투자금은 개발자들의 쾌적한 자업 환경을 위한 투자이며 결코 스위스 재단의 무기로 휘두르라고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듭 개발진에 전달되고 있는 보수코인과 관련된 모든 기술과 운영에 대한 전권 위임 요청은 투자자들이 보수코인 초기 ICO의 투자 요소 중 하나인 디센트럴라이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에서 저희는 미래의 보수코인 모습에 서지 이사와 김혜한 이사는 오히려 중앙 집권적인 권력 남용의 처세를 취하여 실망감을 주고 있을 걸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럼 재단이 뭘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답니다. 사실 아주 심플합니다. 재단에 자금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사용 내역이 있고요. 사용액을 만든 산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답니다. 어차피 이제 ICO로 해서 재단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재단 설립 목적이 만들기에 쓰고, 그리고 산출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관리하는 게 저나 서지나 최혜진 대표 3명의 이사가 하는 일 전부입니다. 그럼 먼저 재단의 거버넌스하고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스위스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위스의 재단 관련된 핸드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핵심만 요약을 한 건데요. 재단은 정부의 감독을 받는 유일한 법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모든 활동은 재단의 설립 목적, 또 재단의 인터널 차터하고 내부 규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헌장, 또 정부의 감독하에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안에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첫 번째는 목적의 실현. 재단 설립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죠. 세 번째는 과정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오해하는 거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재단의 목적은 설립의 일환으로 설립자에 의해 결정된다. 뭐냐면은 이거는 설립자가 재단을 설립 신청을 할 때 목적을 넣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승인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립자는 바꾸거나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재단의 지배구조는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배구조는 재단 이사들이겠지, 재단 이사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이 뭐겠습니까? 보수코인을 잘 개발해서 생태계를 잘 만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따라오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출물이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보수코인 브랜드겠죠. 그게 재단의 핵심 자산이거든요. 그럼 재단이 뭐냐면은 ICO 참여해서 모아준 돈을 관리하는 기구일 뿐입니다. 그게 스위스 돈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스위스는 아시는 것처럼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쪽을 가장 먼저 이쪽을 봐가지고 그쪽을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저희가 스위스 주주의 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 당국에 대한 연례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얼리 리포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활동 보고와 재무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서 이걸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주로 최 대표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단의 입장에 재단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감독 당국이 어디냐?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스라 기구입니다. Federal Foundation Supervisory Authority라고 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스위스 연방 재단 감독 당국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에 재단을 누가 만들었냐? 블록체인 OS가 만들었어요. 저를 포함한 블록체인 OS는 2015년 8월달에 3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 번씩 입고 나서 그 중에 하나가 저고 하나는 홍의사인데 5명이 처음에 세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탈중앙화를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는 일대주주나 사장이 아니고 모든 걸 5명이 합의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 기억이 지금까지 결정한 거에서 난제일치 아닌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걸 합의해서 결정을 해왔습니다. 재단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합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재단을 만든 게 블록체인 OS라고 해서 블록체인 OS가 재단 그게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 정부 기관의 지배를 받는 거고 그런 단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나오지만 실사구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된다. 아니면은 우리가 자금을 못 갖다 쓸 수도 있다.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제 기조였고요. 그럼 제가 이제 스위스 이 SI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정부 기호 찾으려면은 URL을 sa.or.이라고 찾으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희 직원의 도움을 찾았는데요. 이거는 스위스 연방회의의 홈페이지입니다. 스위스 정부 기구죠. 스위스 정부죠 이게. 이 안에 내무부 산하에 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사는 그냥 기구가 아니고요. 스위스 정부입니다. 연방 내무부 총무국 FDHA 소속이고요. 재단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 재단은 크립토커런시 재단뿐이 아니고요. 모든 재단 다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법 제84조 2항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단을 설립할 때는 그 전에 감독 당국에 대한 재단의 연례 보고 이어리 리포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재단 이사회가 보고의 책임이 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재단의 1년 동안의 활동 보고서, 또 활동 그걸로 인한 재무제표 보고하고서 외부 감사인이 사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나오면은 재단 이사가 또 사인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 재단의 이어리 리포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3번에 겨우 와 있습니다. 원래는 6월 말까지 내야 되는 거였거든요. 제가 이제 블록체인 OS 입장에서 제가 뭘 쪼거나 스트레스 줬다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건지 내용을 앞으로 하나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됩니다. 2017년도 2월 1일부터는 올해 6월까지, 2018년 2월 1일부터는 내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재단이 하는 일이.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은 주식회사는 일상적으로 등기이사가 회사 경영을 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 주총을 하잖아요. 재단이사 3명이 재단의 손익 목적에 맞게 자금을 쓰면서 사출을 관리하고서 1년에 한 번씩 스위스에서 정부 당국에 주총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되면은요, 잘리거나 이게 드랍되거나 자금이 스탑될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노트리얼 디드라고 해서 공정증서, 쉽게 말씀드리면 재단의 정관 같은 게 그 파운더가 써가지고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핵심을 보면은요, 재단 설립자는 서지 코먼업이고요. 이건 스위스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이름은 보수 플랫폼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4월 7일 날 스위스 주구지에 상업 등기 등록이 됐습니다. 이걸 근본해서 저희가 작년 5월 10일 날 ICO를 진행한 겁니다. 그럼 이걸 누가 했냐? 그때 오히려 말자기 이렇게 하자.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재단에서 ICO에서 돈이 들어와도 한국에서는 그게 코인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걸 회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는 할 수 있다고 들었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글로벌로 ICO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우리가 만드는 게 화폐거든요. 화폐가 주식회사에서 만드는 누가 그 화폐를 쓰겠습니까? 화폐의 가치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회사는 주주리랑 경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초창기에 이제 그 ICO를 하는 업체들이 다 유행처럼 스위스의 재단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2월 달에 알아가지고 결정해서 진행해서 4월 때 저희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재단의 설립 목적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수 플랫폼 및 상응하는 프로토콜과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홍보, 그리고 이제 그 스타닥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를 사용한 응용 프로그램의 홍보와 지원. 저희가 이미 그때 코인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스타닥이나 네르클래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올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목표가 들어간 겁니다. 그냥 보수 플랫폼을 잘 개발하고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게 재단의 유일한 설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성은 재단 이사회 플러스 내부 관리 저희는 외부의 법정 회계 감사를 뒀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최소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업무를 영어를 잘하고 해서 진행을 했던 박한결 씨하고 스위스인 서지 코먼업이하고 그때 당시에 박창기 대표는 블록체인 OS 대표였고요. 저는 부대표였습니다. 제가 뒤쪽에 프리젠트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누가 제가 시켜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억도 잘 안 나요. 하다 보니까 그냥 그쪽이 네가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것도 아마 나 만들기 전에 했을 겁니다. 어떤 분 질문 중에 도대체 네가 어디서 와가지고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갔냐 물어보시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코인을 만들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작할 때는 주식회사 만들어서 5명이 주주로 구성된 사업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들이 사업적인 결정을 한 거였어요. 같이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책임은요, 재단의 사업과 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사업을 관리하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자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들어진 자산의 결국 뭡니까? 코드입니까? 보수코인은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재단을 대표하는 게 재단이사의 책임입니다. 퇴출은 재단이사 3명 중에서 2명이 결의하면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임기를 완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제기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부 약관을 만들어가지고 재단에 스위스 당국에 접수했고 주주에서 그래서 4월 7일 날 등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단에 설립이 됐고 그걸 근거로 해서 ICO 진행을 했습니다. ICO 진행하실 때 참여하신 분들은 이 텀스 앤 컨디션스에 체크를 해서 동의해야지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나중에 보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부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기억에 그때 이도영 거를 벤치마킹해서 좀 모디파이해서 만든 걸 기억해요. 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고 모인 6,902 비트코인을 지금 재단과 블록체인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요, 재단의 거버넌스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수 재단이 있고요,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에사가 있습니다. 보수 재단은 보수코인 발행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이쇼를 해가지고 아이쇼 참여하신 분들은 그 보수 플랫폼 파운데이션 재단에다가 돈을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보수코인을 발행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코인 발행의 주체이고 아이쇼 자금 들어온 6,902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썼지만은요. 두 번째, 재단 이사회는 재단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 자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자산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아닙니다. 아이쇼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일 뿐입니다. 그럼 에사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감독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아까 전인사가 말씀하셔서 들을 때 보면 제가 개새끼처럼 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근데 이것만 들으셔도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안 다르니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이 비합리적인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의 가장 필요한 수위는 이얼리리프트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로펌한테 스위스에 물어보죠. 이얼리리프트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은 그게 이제 일단 우리가 이제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세청의 세무 감사를 받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I는 우리뿐이 아니고 크립토커런시뿐이 모든 재단이 갖다가 리포트를 내는데요. 거기에서 그냥 통과되면 좋지. 뭔가 와칭이 돼가지고 한번 노출이 되면은 감사를 파견한대요. 근데 그거는 코인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거는 변호사가 파견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금이 있다는 개발사에 가는 게 동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묶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잘못했으면요. 그 재단을 폐쇄하고 그 자금을 비슷한 목적으로 가진 다른 재단에 준대요. 그래서 이얼리리프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제 근처일 수도 있는데 브로킹 OS에서는 이얼리리프트에 대한 중요도를 이걸 지금 제하고 있는 저하고 좀 약간의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2018년 6월 말에 제출해야 되는 거였는데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이사가 처음에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2017년도 재무제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도 활동 보고서가 들어가는데 보니까 2018년 상태로 일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근거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 30분 정도 됐는데요. 계속 스위스 당국하고 그런 관계적인 얘기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팩트는 블록체인 OS와의 관계를 바로 나옵니다. 시간이 좀 얼마? 바로 나옵니다. 제가 전사보다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쉽게 말하는 자리가 아닌데 들을 건 다 들으셔야 되고 저도 할 말은 다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됐습니다. 자료를 보내고서 한 달 있다가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원위치대로 해가지고 급기야는 저희가 이제 합의에 의해서 5월달에 재단 사무부 한국에 만들자. 그래가지고 BPF 코리아를 저희가 그때부터 설립하게 되고 지금 저를 도와준 두 명의 직원과 이얼리리프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연기됐고 두 번 연기됐고 지금 연기돼가지고 작년 이얼리리프트를 지금 12월 15일까지 내게 되겠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이거를 이 타임에 맞춰가지고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직접 재산권 문제, 많이 이제 문제 제기해서 직접 재산권 문제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재단 사무국 일을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코인 개발편의 모든 마케팅이나 모든 행위를 블록체인 OS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자료가 오면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저는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 거냐, 또 계획한 대로 하지 않고 이게 뭐 변화가 많으니까 새롭게 할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코인 상장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재단 설립 목적이 한목적적이냐,
또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좀 비트코인이 폭락하거나 그게 적정하냐, 이 세 가지를 보고서 판단하도록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무제표는 블록체인 OS와 거버테크를 합하게 재단 재무제표입니다. 재단의 재무제표는 별도 딴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OS의 역할은 보수 플랫폼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합니다. 거버테크는 데모크라시 앱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여기 약속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작년 동안에 활동해가지고 그 재무제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취합해가지고 재단에 쓰는 비용이 있습니다. 작년 처음 했으니까 설립 비용이 있고요. 파운더의 작은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잘 모르니까 로펌 비용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전회사가 그 2017년도 블록체인 OS의 그 파이낸셜 오디트를 EY에서 해가지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3월쯤 나왔거든요. 저는 2월달에 그만뒀는데요. 3월달에 나와서 그 프리ICO와 20%점 매덕을 블록체인 OS 재무제표에 론으로 돼 있었어요. 재단은 그걸 취합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론으로 처리한 겁니다. 근데 그게 생으로 돈이 생긴 거잖아요. 왜냐하면 생기기 전에 만드는 건데 재단에서 만든 코인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매출을 잡아야 된다. 근데 그걸 세금을 추가내야 된다. 아니면 론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판단한 게 다 같이 하면 겁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하지만 그렇게 합의한 관수가 나왔고 나중에 결정해서 재무제표가 나온 건데요. 합의한 게 론 잡아놓고 각자는 론으로 우리가 이제 처리하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첫 바퀴 도시 원위치 설명하면은 원위치 돼가지고 9월 10일날 우리 그 회계법인과 그 변호사들, 스위스 변호사들과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최종 점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멘붕 것도 해결돼가지고 그 회계법인에서 인증 정리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10월 20일날 재단의 재무제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2월 1일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초안이 나왔는데 감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감사하기로 했는 기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나온 걸 보니까 저희가 자산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걔네 라이센스를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소통이라는 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단 상인의 만장일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최대표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발표가 시작된 단계에서 그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협조를 안 하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9월 10일날 최종 점검 미팅을 할 때 우리 그 담당 닥터 M이라고 하는 그 법률 변호사가 이런 제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전명산 이사가 1월인가 2월달에 본인이 지금 작성해가지고 이어리 리포트 초반 보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in addition 웹사이트 보수 파운데이션의 웹사이트 즉 보스코인.io는 hand by the foundation 그러니까 재단이 개설을 했고 그리고 managed by 블록체인 OS 블록체인 OS가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개설했다는 건 재단이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체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리 리포트 초반을 보냈는데 신부지 모여서 체크하다 보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확인했더니 소유를 블록체인 OS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벌거져가지고 아이펜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닥터 M이 9월 11일날 메일을 보낸 겁니다. 저희 거기에 참가했던 저희 실무 직원한테 이거 보시면은 내가 약속한 대로 이어리 리포트를 위한 추가 필요사항이 대기 중인 사항을 요약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그날 미팅을 5시간 했는데 거기에서 이어리 리포트를 내야 될 때 꼭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미비한 것들을 넓어서 확인물로 보내준 거예요. 이걸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 2, 3번이 이겁니다. 도메인 웹사이트 트레이드 마크. 여기 보면은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 오브 커런트 오너. 전체 그러면 이 도메인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 재단이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재단한테 소유권을 언제 이전할 거냐. 그러니까 2017년도 이어리 리포트지만 이 중요한 IPR. 왜냐하면 재단은 재단의 자산을 써가지고 만든 자금수 만든 자산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도메인과 웹사이트와 브랜드인 거예요. 이거를 2017년도에 상태를 놓고
그 재단이 갖고 있지 못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제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혼 리포트에 꼭 들어가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랬죠. 제가 이거는 지금 갑자기 브록체인 OS에다가 최 대표한테 얘기하면 오해받는다.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이걸 진행하는데 왜 이제 이런 얘기하냐? 이건 당연한 거다. 재단의 행동북이나 브록체인 OS하고 한 계약서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브록체인 OS하고 6월달에 재계약할 때 한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9번 뭐냐면은 인터널 컨트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아직 그걸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내부적으로 통제를 잘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500만원 이상 지출한 거는 모두 내용을 서명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요청했어요. 근데 500만원 있을 때 주로 해외에 출장 나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전이사한테 잘못 전달된 거죠. 제가 못하게 한다, 쫀다, 이런 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한 재계약을 두 번째 계약을 한 거 재단하고 7월 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 서브스 어그리먼트 재단과 브록체인 OS의 계약인데 거기에 3번 항목 전체를 보면 이게 다 소유권 관련된 얘기입니다. 본계약에 따른 자출금에 포함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개발 혹은 획득한 모든 데이터, 정보 및 기타 작업을 결과는 재단의 소유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도 브록체인 OS를 주주고 창업한 사람입니다. 재단이 이거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재단에 맡은 돈을 프로젝트에 쓰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거고 재단 만들었고 거기서 아이솔진에 돈이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접근이 달랐던 거죠. 제가 뭐 나라를 팔아먹고 브록체인 OS 팔아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시계를 정리하겠습니다. IP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와가지고 그걸 전달자가 했죠. 제가 이제 9월 중순에 이슈화가 돼서 전달했습니다. 도메인은 현재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브록체인 OS가 계약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권한, 아이디 패스워드만 나한테 넘겨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파운드 중에 한 명이고 전 브록체인 OS 대표, 재단 이사장입니다. 저는 IT 20년 했습니다. 그냥 IT 패스 저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스코인도요,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최대표하고 저하고 둘만이 패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걸 요구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안 넘겨가지고 SI에다 조사받는 거보다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웹사이트는 브록체인 OS가 갖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별거 아니거든요. 혹시 웹사이트에서 재단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넘기자 얘기했고요. 세 번째, 보스코인 브랜드는 최 대표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브랜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케팅하는 사람이거든요. 브록체인 OS라는 브랜드도 제가 만들었고요. 거기서 보스코인도 제가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이슈가 있어가지고 최 대표가 개인을 등록했습니다. 근데 자 그때 이런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돈이 있잖아요. 점점 줄고 있잖아요. 언젠가 돈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개발해서 소송 공개하면 그건 다 공개하잖아요. 이거 그런데 갖고 있으면 뭐 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돈 1년 1년 반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거 잘못되면은 우리가 최대한 하나 이건 못 쓸 수, 개발에 뭐가 다 쓸 수가 있다고 하니 이걸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넘기자. 저는 그렇게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 대표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변호사들과 시간 갖고 논의하자. 그때 마침 9월 말 10월 초여서 10월, 11월, 10월 예산을 줄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해결책이 안 들어가면 리스크가 생긴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해결하자. 그래서 실사고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얘기 실사고시였습니다. 이게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제가 또 얘기했죠. 제가 하다가 어느덧 12월 10일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예산 안 줬습니다. 이 예산 안 준 건 그때 우리가 그런 걸 하려면은 2사 3일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그 전에 이제 서로 좀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만장일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날짜가 되게 10일이더라고요. 제가 최 대표 회의에 와서 밥을 갈비탕을 먹으면서 최 대표 이거는 일단은 공동 소유 하나 한번 제시 한번 해볼게. 한번 풀어볼게. 그래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소에다가 얘기했는데
일단 만장일치가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15일 날 우리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사를 했습니다. 서지는 이제 그 스카이프로 오고 휴대폰으로 전화가 들어와서 이제 합니다. 이사해서 제가 이거를 언제까지 뭐 이걸 IPR을 넘긴다 또는 언제까지 논의한다 이런 논의가 하나도 조건 없이 일단은 뒤로 밀고 10월 12월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조건 없이. 그리고 그 다음 주 10월 22일 날 이사회에서 블록체인 OS로부터 일방적인 필요 통첩을 받습니다. 거수해라 아니면 재단과 계약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를 이슈하니까. 그리고 나온 얘기가 IPR 넘기라고 했다. 넘기라고 사실입니다. 마지막 버전은 조건 없이 뒤로 미루고 예산 줬습니다. 논의하자 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기록과, 왜냐면 저희가 이사회한테 다 녹음하고 다 기록하거든요.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어떤 유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로펌에서 보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메일 보냈어요. 보냈다니까 메일 찾아봐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입니다. 9월 21일 날 오전 8시 27분에 포워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스터 M이 Please find below memo from Mr. regarding elements for yearly report 이거 일치해가지고 10몇 개 쫙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도대체? 왜 오해를 하는 거죠 도대체? 있는 팩트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게 옳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사업적인 판단을 하자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비용을 써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조건 없이 뒤로 한 겁니다. 근데 투자에서 앞에 여기서 저를 계속 공격하고 매도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 보면은 활동보고서적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 재무대표 외에도 그 안에 이제 에지지의 자산 상태 같은 거 다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언리피 들어가야 되는 사업 계획을 기반으로 한 예산입니다. 재단과 블록체인 OS가 이제 그걸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2월달, 5월달부터 여기가 6월달에 계약을 사인했거든요. 그래야지 7월달 예산이 나가니까. 근데 저희가 4가지를 합의했습니다. 끝틀에서. 일단은 7월부터 다음 6월 말까지 1년 단위 계약을 합의했습니다. 그전에 그렇게 했지만. 두 번째, 거기에는 기본적인 양사의 권리 의무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사업 목표하고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합의된 예산을 분기단위로 지급하기로 결의했어요. 18구 3개월치 지급하고 그리고 10, 12, 3개월치 나눠서 1년치 합의된 예산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7, 8구 지급해서는 인보이스를 받아요. 인보이스는 이제 그 세업 내용이 들어가는 송장이라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서 재단이 우리가 합의한 내용대로 계획 의미대로 썼냐. 계획이 없지만 갑자기 썼는데 그게 한 목적,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느냐. 또 사항에 적정하느냐 판단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9월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9월 말 10월 초에. 왜냐하면 7, 8, 9월달 예산 각 보내드리고 그 인보이스 갖고 하다 보니까 한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 OS에서는 제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저는 이언리피도 중요하고 해보니까 우리가 작년 걸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기준 없이 엉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구적이 힘든데 어차피 올해 것도 내년 한 거면은 올해는 분기를 그때마다 확실하게 정리해 놓자. 인보이스도 그렇고 또 루트를 만들어 놓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블록체인 OS가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전년 예산을 다 줘가지고 했는데 4월 말인데 4월 말 5월 초인데 5월달 6월달 추가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OS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18년 예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제가 거의 통한다고 들여다 수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섭하고 무슨 갑질한다 무슨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고서 인보이스 사무적으로 당국에 처분을 내도 문제 안 되게 사무적 관리하겠다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거기서 5월달 6월달 추가 예산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토달지 않고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러고서 이게 이제 7월 2일 해가지고 5월달 6월달 인보이스를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7, 8, 9월달 만약에 10억을 줬다 10, 12, 예산이 10억이다. 근데 7, 8, 9 인보이스 받았더니 예산이 쓰고서 1억 남았다. 그럼 다음 분기 예산이 10억이지만 1억 남았으니까 빼고 9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3개월 예산을 드리려면
빨리 인보이스 정리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나와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예산을 드렸고 10월 2일날 인보이스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5월달, 2월달, 6월달에 쓸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문제가 나름대로 갈등이 시작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산 전원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월 9일날 저희가 이제 인보이스 받기 전이죠. 5월달, 6월달 개발 작업으로 240 비트코인을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자세히 기억 안 나지만 큰 적이 없이 일단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왜냐하면 연말에 우리가 플랫폼 추가하려면 연말에 20, 30이 안 가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때서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5월 14일날 근데 나중에 인보이스 받아보니까 A 이사가 회사로부터 1,000만원 대출을 합니다. 나중에 본 거죠. 5월 18일날 240BTC가 아니고 313BTC를 수정해서 재단에 요청합니다. 그냥 지급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그 비트코인 시세로 하면은 28.3억입니다. 두 달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냥 드렸습니다. 내용도 보자고. 왜냐하면 나중에 인보이스 관리하면 되니까. 5월 28일날 A이사가 회사로부터 4억 5천원 개인 대출을 하는 걸 저희가 나중에 인보이스 보고서 알게 됩니다. 10월 2일날 이제 인보이스가 바꿔서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OS 지분 매입 용도로 경영권 안정화 목적으로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재산이사에 써져 기획자에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인보이스를 평가하면 계획성이나 항목적성이나 법적성 볼 때 다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점으로 보면은 하다 보니까 한 게 아니고 의도 갖고서 예산을 많이 타는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재단에는 거짓말 예산을 많이 타는 게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이사의 결의도 절차를 무시한 겁니다. 제가 5월 말에 블록체인 OS 등기사를 사임했거든요. 이때 제가 등기사 때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 수집해서 제가 통보를 받았겠죠. 이 대출권에서 들을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차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쓴 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7월, 8월 걸 예산을 지급할 때 이 4.6억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케팅 비용을 줄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재단 입장에서 보면 장부상에는 4.6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블록체인 OS에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못 쓰는 겁니다. 그걸 재단 탓을 합니다. 재단 탓이니까 이게 불이익 발생이 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3월달에 추가로 개인 대출 2.5억이 더 있었습니다. 거기 다 이거 다 재단에 간 돈이거든요. 7억을 절차 거치지 않고서 개인 돈으로 쓴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를 하고 날 때 일단 서로 분식이 생기는 거죠. 연구소건입니다. 연구소는 작년에 지금 CEO로 계신 분의 대학 동창이고 이제 수학 박사인 A씨를 영입해서 연구소장으로 하기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카이스트 부서 연구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억 정도 예산을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사회에서 그걸 추진하거나 기억은 안 나는 얘기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월 10일부로 저는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3월인가 4월에 들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자기한테 엄밀하고 해가지고 카이스트 부서를 안 하고 독자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한 3월, 4월까지 저가 전직 대표였고 또 같이 일했던 동료고 여러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내외에 그들로부터 그 연구소 아리스트 관련된 무료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저는 이제 사업자로서 전 대표로서 또 전체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런 것도 제가 매일부터 해야 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근데 어떤 얘기냐 하면은 이제 연구소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홈페이지 만드는 관련 직원이 저한테 연구소가 1년에 25년에서 100억 쓰는 프로젝트래요. 그거 아세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얘기는
처음에 총에 10명 정도가 세팅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5명이 행정직이에요. 이거 뭐가 이상하다. 안 해보신 분들이라 이런가? 연구소는 연구소 인력이 맨파워가 핵심인데 연구소 끼케나 웨트섬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5명의 행정직이 있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인테리어를 하는데 6월달에 개소했거든요. 인테리어 비용을 2.5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려오는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이상하다. 네 번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 개, 네 군데 분야를 막 모집하는데 저희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국 스마트 인증을 인수했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돌아오고 지금 막 뽑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좀 시간 길게도 부담 없이 연구하는 그런 조직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것처럼 제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레하고 요구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한테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최대표, 목표가 연구소 연구까지 하는 게 뭐야? 최소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최대표 저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걱정 마셔라. 월 단위 분기 단위로 목표를 차축을 다 하겠다. 그래가 연말에서 성과 안 나오면 그냥 이런 얘기가 해가지고 야 월 단위도 그래. 분기 단위로 관리 좀 되겠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리스트에 제가 목표를 요구했습니다. 실적 성과 아니고 목표가 뭐냐? 최대한 재산이 예산을 내려주는데 거기서 얼마까지 뭐를 목표로 하는지 알고 있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8월달쯤에 우리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CEO하고 친구인 그 소장하고 싸웠다는 얘기가 들렸고요. 그래서 이사간 지 2개월 만에 브록체인 OS 지원서 감찰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정박사로 있었는데 그분이 안전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얘기 들었고요. 한 분이 거기서 그만두고 브록체인 OS 본사로 자리 옮긴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마케팅을 그랬고요. 직장 사회생활을 솔직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촉 있다. 아,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또 요구했어요. 뭐를? 목표가 뭐냐 도대체. 근데 목표가 안 왔어요. 4월부터 목표 요구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8월 13일에 제가 최대표 때 보낸 메일입니다. 아이스트 관련해서 올해 말까지 어떤 산출을 낼 것인지 목표를 정해서 이번 주 내에 알려주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의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예산부터 아이스트 부분을 인정 안 할 겁니다. 저 이런 건 돌릴 줄 알았어요. 5개월 동안 요구한 거거든요. 속도가 아닙니다. 목표를. 근데 역시 못 받았습니다. 9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받은 그 목표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감사 보고서 받았습니다. 브록체인에서 자체한 감사죠. 내용을 보면은 그냥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쓴 돈이 10억 이상입니다. 이거야말로 이걸 놔두면 배임 아니겠습니까? 재단 이사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고 수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대표는 밖에 내부에서 우리가 쓸 돈이 한 1년 반 남았다는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기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 계획이라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금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아껴 써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잘라라 구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 맞게 너무 이게 브로드하게 목표를 하는 거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 해가지고 새로운 지금 상황에 맞는 목표를 좀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발표 중 죄송하지만 5분 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10월 달에 최대표가 아리스트와 미팅을 했고요. 어떤 얘기를 전달이 잘 모르겠고요. 10월 18일 아리스트가 우리는 더 이상 일하고 있지 않아 독립하겠다. 근데 브록체인 OS하고 재단이 약속했으니까 올해 20억 주기 약속했으니까 남은 돈을 지급해라는 제가 요구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아리스트의 사건이고요. 세 번째 이제 임대료권인데요. 8월 1일에 스파크플러스 선동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가봤더니 이거 좀 너무 좀 심하다 싶었습니다. 원리부터 알아봤더니 그 캠퍼가 194명짜리인데 이때 이제 브록체인 OS 직원이 한 35명, 30에서 45명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성을 고려하더라도 이건 너무 심하다 싶었습니다. 원임대료를 6,700만 원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거냐 했더니 RIPP 업체를 유치할 때 마케팅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했고요. 나중에 전에서 저한테 메일로 어떻게 보내왔냐면은 재단에서 5월달부터 요구했는데 RIPP를 늦게 쓰기 위해서 공시 발생한 거다. 재단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내왔습니다. 아리스트가 대전에 1,300만 원.
블록체인에서 700만 원, 한 달에 임대료만 8천만 원, 1년에 10억이 나갑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RIP 잘 아시는 페이 익스프레스 건인데요. 8월 8일 날 마침 서지가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실로 처음 가본 건데요. 페이 익스프레스 김장 대표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번째 ICO PF 쪽 할 거니까 PIC로 5억을 지원하자. 그래서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ICO를 한국에서 제일 처음 진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드캡이 얼마입니까? 그 일정 같은 거 쭉 물어봤더니 거의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백서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초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사했습니다. 수행이 안 됐고요. 실사해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중단됐고요. 결국 나중에 들어갔더니 100만 코인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OS 거라고 해도 문제되고요. 재단 거라고 해도 문제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자리에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듀딜리전스라는 기업 실사한 회사가 있습니다. 비용이 4,30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거를 5월달, 6월달 인보이스에 포함해서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이게 제작이상 배임입니다. 이런 것들을 요구해 수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날이 논의하려고 일단 이거를 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비용 썼잖아요. 그래서 2억 시전 주고 이것도 하면은 대충 3억 넘게 줬잖아요. 저는 그걸로 일단은 그래도 도와주고 명분을 뺏기지 않으면서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이사가 텔레그램방에 한 달 전쯤에 올린 건데요. 김현환 재단 이사님이 강력한 요청에 의해 마케팅 비용 등을 대폭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마케팅 비용 축소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좀 우리가 스키를 가지고 알트나 좀 쓰자. 이 시간을 벌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못 풀리는 거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이제 PF 관련된 건데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지금 이제 사막 같은데 우리는 분명히 전혀 없던 길을 가는 거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스위스의 금융 강국에 그 진짜 세계 최고의 금융 강력한 금융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과정을 너무 우리가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 그걸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에사 말고 우리로 감독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핀마라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으로 치면 금융감독원에 해당이 됩니다. 핀마에서 나온 ICO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거에 의하면 코인은 세 가지입니다. 페이먼트 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이나 에셋이 바로 시큐리티 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마에다 이런 소유를 다 채워넣습니다. 이건 저희가 저거 다 채워넣고요. 그랬더니 핀마에서 1차로 4월 26일날 이렇게 왔습니다. 니네가 좀 이상하다. 스타닥이나 데드크라시나 그게 이제 코인을 에어드랍 주잖아요. 그거 시큐리티인 것 같다. 그리고 프리징 리워도 가끔만 쓰면 코인을 줘? 그거 시큐리티인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대응해가지고 일단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4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46명이 시큐리티 코인 이슈에서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서 스위스에서 이거를 백서 바꾸거나 시큐리티 이슈가 쉽지 않다는 걸 이미 저희가 체감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5월 10일날 책과 저한테 보낸 겁니다. 내일 100번을 보내서 보내드립니다. 백서 요약본은 내일 오전 중에 홈페이지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4월 20일 며칠날 백서 2.0 갖고서도 시큐리티 이슈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5월 10일날 백서 2.0을 누구보다도 시큐리티 이슈가 더 있어 보이는 걸 바로 릴리스 한다는 거예요. 스위스에 어떤 적용도 없이. 그래서 제가 백서 발표 전에 FCC 논의가 원치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날 우리가 10만 원부터 조사 중단됐다는 통보를 로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기토 코인이 아니다.
유티투폰이다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유티투폰이라고 신고를 했거든요. CQTC가 조사했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조사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사항인데 우리는 지금 그 다음부터 벌써 입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저희가 100세 입증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잽싸게 스위스 로프에 옮겨가지고 핀마 쪽 통해서 빨리 이게 문제가 없는지, 이거 왜냐면 보수는 일정이 있습니다. 기간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매일 연락하면서 쫓았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스위스는 굉장히 일이 느립니다. 그랬더니 이게 12월 15일 날 첫 번째 그 레귤러터리, 그 로펌의 레귤러터리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까지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분석이 필요합니다. 뭐 이게 CQT, 그 백서 입증령이 CQT 이슈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고 자기네 보기에는 이거 하려면 그 라이센스가 필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에 메일 또 옵니다. 12월 24일 날 출근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다 재단이사, 최대표 포함한 재단이사 3명한테 다 직접 보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자라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백서 1.0, 2.0은 10월 2일 날 발표하고 30날 보호토를 시작하고 오늘 결과 발표하는 겁니다. 자, 묻고 싶습니다. 오늘 행사는 누가 주최하는 거죠? 여기에 보팅할 때 그 터틀버스 사인한 체크하시잖아요. 그거는 블록체인 OS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행사는 블록체인 OS가 진행하는 거 같거든요. 이 모든 비용을 재단에서 쓰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 게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이어리스부터 내고난 다음에. 그래서 그걸 지키자고 요구했을 뿐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ICO에서 본 이쪽거리 소유권은 재단이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진 OS에서? 재단에서 3이죠. 최대표하고 저하고 써니 고만호니까 재단장 3인인데요. 3명이 멀티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까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예. 뭐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비트코인 소유권이 지정이 돼 있다 이거죠. 아, 그거는 주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요. 아이쇼 참여하신 분들이 스위스 재단에 돈을 집어넣으신 거세요. 예.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박근비 씨가 진행을 할 때 지갑을 만들어서 최혜수 대표가 저곳에 계시 갖고 있다가 5월 초에 로펌에서 재단 누구한테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 추가적인 질문은 끝나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예. 해주시고요. 이거 지금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소유권이 그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니요. 저기 아이쇼프에서 들어온 돈이 재단 자산이잖아요. 그럼 재단 자산 누가 관리합니까? 재단 이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질문 좀 이따 하세요. 잠시만요. 추가 질문은 끝나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 3명 남았습니다. 소위 발권이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재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OS에 있습니까? 호의 발행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의 발행은 재단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서 아이쇼 참여한 거죠. 김인환 이사님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하지만 내일 맞추십시오. 나중에 질문하십시오. 죄송하지만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예, 진행될 건 진행하고 나중에 그래서 정리하면요, 블록체인 OS가 재단을 만들었고요. 조용히 해주세요. 이사님은 발표를 1분 내로 끝내주세요. 이거 마지막 장점입니다. 블록체인 OS가 재단을 만들었고요. 스위스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 세계 95개 국에서 2,500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6,900개 비트코인이 모였습니다. 그 재단은 이 돈을 받고서 재단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달성하는데 써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만들어진 자산을 보호하는 게 할 일이고요. 목적은 보수 플랫폼 관련해서 기술 개발하고 생태계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단 자산 보호는 보수코인 브랜드입니다. 이것들을 대표성을 갖고서 하는 게 재단이사 3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 OS의 최대표하고 거기 주신 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스위스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스위스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IPR 이슈는 보스코인 브랜드 최대표가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어리 리포트에 제대로 해서 안 들어가면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시고 요구했다가 그거는 함정의 방안을 찾자 해가지고 뒤로 미루고서 한계 상태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나온 겁니다 사실. 예, 여기까지 발표. 제가 뭐 드릴 말씀 더 많지만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